안녕하세요. 저는 아주경제신문의 김호희 기자라고 합니다. 이번에 우선 수상경을 축하드립니다. 제 질문은 입시 부담으로 인해서 고교생 3명 중 1명이 수포자라고 해요. 우리나라 수학교육 또 교육 전반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정말 어려운 주제이고 어려운 문제인데요. 가장 큰 문제는 학생들이 소중한 학창 시절을 공부하는 데 사용하는 게 아니라 잘 평가받기 위해서 사용하는 데 있지 않은가 싶어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사실 저는 수학 그 자체나 교육과정의 세세한 부분에 있다기보다는 항상 경쟁에서 이겨야 되고 더 완벽하게 잘해야 되는 좀 더 큰 사회문화적인 배경에 있지 않는가 싶어요. 사실 저는 교육에 대해서는 특히 고등교육 전의 과정에 대해서는 특히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비전문가라서 아주 자세한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것이 죄송하지만 학생분께서는 이러한 현실에 너무 주눅들지 말고 특히 적성이 있으신 분들께는 저는 이제 과감하게 거침없이 실수 없이 완벽하게 하는 것보다는 자기 마음이 이끄는 대로 폭넓고 깊이 있는 공부를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사회 교육 정책을 조금이나마 당장 바꾸실 수 있는 어르신들께는 이러한 학생들의 용기가 배신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좋은 정책적 틀을 짜주셔서 최대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예, 아주경제 김호희 기자님 질문 감사드립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관련 질문이요. 관련 질문 예. 제가 양보해드리면 될까요? 예. 예, 먼저 소속과 이름 좀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기자 윤희준섭입니다. 관련해서요, 아시겠지만 한국의 교육감을 새로 뽑았거든요. 근데 교육감님들 중에 수학을 포함해서 또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포함한 초등학생들까지 학력평가를 이제 보려고 하고 있어요. 과거에 들은 거예요. 다니실 때. 그것을 일제고사 부활이라고 하는데 그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고요. 그 다음에 한국 학생들이, 초중고 학생들이 수학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탈인지 학교에서 너무 적게 해서 탈인지 한번 생각을 나중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질문이 2개 있었는데요. 부끄럽지만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딱히 재밌는 대답을 해드릴 게 없는 게 방금 들어서 안 사실이다. 그래서 생각을 정리하기에는 지금 너무 상황이 없고요. 2번째 질문도 사실 어떤 대상 그룹을 놓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대답이 달라지겠는데요. 저는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하고 프린스턴 대학교 비교적 상위권 학생들이 진학하는 대학에서 강의를 진행해 본 경험이 있는데요. 미국 대학교가 대부분 그렇듯이 미국 학생들만 오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문화권에서 굉장한 다양한 배경을 지닌 학생들이 와요. 그리고 물론 그 중에 한국 학생들도 자주 껴있는데 그 학생들 중에서 제가 느낀 점은 흔히들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한국 학생들이 다른 문화권 학생들에 비해서 특별히 더 잘 준비되어 있다는 느낌은 받지 않습니다. 한국 학생들이 좁은 범위의 거를 완벽하게 실수 없이 빨리 풀어내는 능력은 훌륭하다고 할 수 있는데 굉장히 넓고 깊게 공부하는 종류의 준비는 비교적 덜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상위권 학생들의 경우에는 대학에서 특히 이공계의 경우에 전공을 선택한 후에 그 전공을 더 깊이 있게 공부하기 위해서 준비가 잘 돼 있도록 중학교 때 공부가 잘 갖춰졌으면 합니다. 예, 옆에 학술위 교수님 가족분 와 계십니다.
너무 난처한 질문하셔가지고 아까 쩔쩔대는 모습 보여주시는 게 곤란할 것 같으니까 부드럽고 재미있는 질문 던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경제신문 김진원 기자입니다. 필기장 수상 축하드리고요. 서준희 교수의 연구가 반도체, 인공지능, 교통물류, 정보통신 등 다양한 곳에 활용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선생님께서 어제 해주셨는데, 이걸로 인해서 이제 기업계에 관심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셨을 때 본인의 연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업 현장에 적용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 간단히 설명 말씀 하나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조금 다른 내용인데, 말씀 주셨던 것 중에 자연계에 발견되는 로그 오목 수열수에 로그 오목성을 설명하는 호지 구조가 존재한다고 믿는다고 했는데, 이러한 믿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수학, 과학, 배경 지식 조금 적을 수 있는 일반 독자가 체감할 수 있는 쉬운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정말 순수 수학자 중에서도 가장 순수한 편의 수학자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응용 가능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지지하고요. 단지 하나 제가 아는 거는 제가 발견하는데 기여한 일부 문제들이 어떠한 기존에는 계산하기 힘들었던 양들을 더 빠르게 계산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알지 못하는 양, 저희가 계산하고 싶은 양들, 예전에는 계산할 수 없었는데 계산할 수 있는 것은 추후에 어떤 방식으로든 기여를 할 수 있으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는 응용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조금 더 길게 좀 더 비유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제가 솔직하게 응용에 대해서 느끼는 생각은 이런 거예요. 비유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지금은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글을 쓰고 글을 읽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고 느끼고 있고, 그러한 걸 배우는 게 사실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우리 모두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불과 500년, 600년 전의 중세를 생각해 보더라도 사실 글을 쓰고 읽을 수 있다는 것은 아주 일부의 사람들이 굉장히 힘든 과정을 거쳐서 배울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의 순수 수학이라는 것도 비슷한 단계에 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예컨대 중세시대의 영주가 글을 쓰고 읽는 거를 배우는 게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학자에게 그 글을 쓰고 배우는 거를 모든 국민들이 익힐 수 있으면 내년에 가뭄이 와서 이제 흉작이 드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대비를 할 수 있겠냐고 물어보면 사실 대답하기가 곤란한 면이 있거든요. 저도 변명을 하자면 비슷한 처지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떠한 가뭄이 오더라도 최소한의 생산량을 맞출 수 있는 그러한 경제적이고 농경의 기술적인 부분들이 해결되려면은 큰 문화적 프레임이 갖춰져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한두 문장으로 이거를 하면 이게 되냐, 이게 하면 저게 되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은 물론 아주 긴 답은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자리에서 두세 문장으로 요약하기는 난처한 면이 있어요. 두 번째 질문. 죄송해요. 뭐였어요? 로그 오목성과 호지 구조 이게 있다. 네. 제가 연구하는데 기여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수학의 여러 다른 대상들 뒤에 숨겨진 호지 구조가 있다는 것을 밝혀낸 점인데요. 이제 호지 구조가 무엇인지는 설명드리기도 힘들고 사실 설명드리는 게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기에서 재미있는 점이 뭐냐 하면은 처음에 이제 호지라는 영국인 수학자가 기하학적인 테일러 기하학이라는 특정한 조건 안에서 찾아낸 호지 구조라는 것이 그러한 기하학적인 문맥뿐만 아니라 고학론적인 대상, 대수학적인 대상, 해석학적인 대상 뒤에 다 숨겨져 있다는 것을 저를 비롯해 수많은 수학자들이 최근 20, 30년 사이에 밝혀냈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저희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왜 그러한 서로 상이한 수학적 대상들 뒤에 완벽하게 똑같아 보이는 패턴이 존재하는가, 이거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제 생각에 이거는 굉장히 깊은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쉽게 한두 세대 이내에 깔끔한 답을 할 수 있는 종류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이러한 패턴이 존재한다는 것을 저희가 관측한 사실만으로도 뭔가 가슴 뛰고 흥분될 만한 발견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기에 저는 그 점이 참 신기하고 재밌어하고 있어요. 네, 한국경제 김준현 기자님 질문 감사합니다. 부연 설명드리자면 첫 번째 질문의 응용에 관한 것은 보도 자료에 나와 있던 내용으로 그리고 이 허준희 교수님의 석사 지도 교수님이셨던 김용 교수님께서 1000페이지가 넘는 허준희 교수님의 논문을 다 읽어보시고 이게 이런 정도의 응용이 될 수 있겠다 생각을 하셔가지고 담으신 내용입니다. 그 카이스트의 엄상일 교수님, 그래프 이론 공부하신 엄상일 교수님이 제 이론의 응용에 대해서 짧게 한두 페이지 정도로 요약해 주신 글을 홈페이지에 올려주셨더라고요. 네, 저보다 오히려 더 잘 이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런 글을 포스트를 참고해 주셨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시나요? 네, 조선일보 이영환 기자입니다. 허준희 교수님이 하시는 수수 수학 연구는 과학과 비교해서 좀 이해가 하기 어려운데 이게 발견이라고 봐야 되나요? 발명이라고 봐야 되나요? 네, 이것도 참 오래된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순수 수학이라는 것이 과학과 달리 실험에 전혀 의존하지 않고 외부의 관측에서 의존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또 혹은 우리 서로 개개인의 다른 마음이 상호작용하면서 만들어내는 건축물이다 보니까 발견이 아니라 발명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그렇지만 또 그렇게만 생각하기에 서로 독립적인 여러 개의 마음들이 지구 여러 곳에서 굉장히 비슷한 시기에 사실상 똑같은 종류의 구조를 반복적으로 찾아내는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고 역사적으로도 많이 있어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연이라고 치기에는 너무나 믿기 힘든 면이 있어서 마치 우리가 수학을 하는 행위의 대상자로서 느끼기에는 발명이 아니라 발견처럼 느껴질 때가 많아요. 예, 또 다른 질문 있으시나요? 안녕하세요. BTS 책임자입니다. 오늘 강연 관련해서 여쭙고 싶은데 오늘 강연 주제로 경제와 관계를 뽑으셨는데 이 주제를 택하신 이유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실망의 밀도를 이야기하시면서 뭔가를 사랑한다는 끌림을 느끼면 그냥 푹 빠지게 되는 것 같다. 그렇게 뭔가 그 취향을 개발하게 되는 것 같다 하셨는데 아까도 말씀해 주셨듯이 뭔가 평가를 위한 공부를 하다가 또 대학에 가서 방황하고 또 취업을 하기 위한 공부를 또 하게 되는 학생들이 되게 많잖아요. 교수님께서 좀 밀도 있게 추구할 취향을 뭔가 끌림을 느끼는 취향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첫째 경계와 관계에 대한 발표를 제가 곧 할 텐데요. 네, 내용은 들어와서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 나름 딴에는 이제 수학을 전공하는 분들이 아닌 분들도 즐겁게 어느 정도 내용을 서로 이해하고 하면서 의미 있게 들을 수 있는 주제가 무엇인가 하다가 제가 수학을 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느낀 두 단어에 대한 감정을 말씀드리면 재미있겠다 싶어서 경계와 관계에 대해서 발표를 하려고 생각 중이고요. 두 번째 질문도 역시 어려운 질문인데요. 왜냐하면 저 역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굉장히 오랫동안 몰랐었고 지금도 알고 있는지 자신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러운데요.
그래도 일반적으로 얘기했을 때 항상 제 자신에게 작동했던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은 뭔가 일이 잘 안 풀리고 내가 어떤 거를 좋아하고 싶은데 좋아하게 되지가 않고 순수한 마음을 유지하기가 힘들고 할 때 좀 더 스스로를 잘 놓아주고 여유를 주고 기다려줬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그럴 때는 독촉하면 남이 독촉하는 것도 물론 그렇지만 스스로가 스스로를 독촉하기 시작하면은 어떤 대상을 순수한 마음으로 좋아하기가 더 힘들잖아요. 포기할 때는 포기할 줄도 알면서 쉴 때는 쉴 줄도 알고 그러면서도 은근히 자기 자신을 조금씩 어떤 방향으로 격려하면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여기 세 번째 쪽에 연자는 예. 안녕하세요. 호준이 교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소속과 이름. 과학영화의 김태희 기자라고 합니다. 경계와 관계 부분에 대한 대답과 조금 이어질 것 같은데요. 최초의 조합론 분야에서 필수성이라는 점이 강조되지만 교수님께서는 조합론을 하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조합론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조합론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그 말을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물론 거기에 말씀드리지 않은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기하학자들은 모든 게 기하라고 생각하고 해석학자들은 모든 게 해석이라고 생각하고 대수학자들은 모든 게 대수라고 생각하는데요. 조합론을 하는 사람으로서 조합론에 이제 변명을 하자면은 조합론이라는 건 어떻게 보자면은 가장 기초적인 대상을 다루는 학문인데요. 예컨대 유한집합 혹은 유한집합의 원소들 사이에 유한한 관계들이 있을 때 그러한 관계들이 가지는 구조를 연구하고 하는 것이라서 정말 손으로 잡을 수 있고 컴퓨터로 항상 계산할 수 있고 그리고 그 계산한 결과를 누구에게든지 설명할 수 있고 이러한 아주 원초적인 특징이 강조되는 수학의 분과예요. 예컨대 현대 수학은 지금 너무나 많이 발전해서 해석학이나 대수학이나 기하학 같은 경우에는 그 분야의 핵심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학생에게 설명하는 데만도 대학원 생활에 5년, 6년 굉장히 인텐시브한 훈련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이러한 경우에서 유일하게 예외가 되는 것이 조합론인데 조합론의 경우에는 정말 이 분야의 가장 중요한 난제가 무엇이고 지금 사람들이 무엇을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지를 아주 쉽게 학부 1학년 전공생들에게도 전달할 수 있거든요. 이러한 직접성 그리고 영어로 elementary 하다고 하는 그 단순성 이런 것 때문에 다른 조합론 하는 사람들은 조합론이 다른 수학 분과에 비해서 조금 더 원초적인 형태의 수학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다른 분야의 어려운 문제들도 결국 환원시키다 보면 조합론의 문제로 해결시킬 수 있다고 믿고 있어요. 추가하는 분이 있습니다. 맨 가장 교수님 감사합니다. 채널A 전혜정 기자입니다. 먼저 수상 축하드리고요. 모 매체의 인터뷰에서 8살 아들과 이제 수학 문제 풀었던 이화도 한번 공개하신 적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나갔네요. 분명히 강연이나 기자간담회 내용도 이제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 많이 보실 것 같은데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 이제 아이들과 이제 수학 공부하는 방법 이런 거 소개해 주시면 됩니다. 네, 얼마 전에 엊그제 KBS에 처음 생방송에 출연해서 굉장히 긴장하기는 했지만 비슷한 질문이 나와서 아들하고 제가 어떻게 수학 공부까지는 아니고 어떻게 수학을 조금씩 학교 중에 매일매일 같이 하는지 설명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저희는 보통 수학을 하루에 한 문제를 같이 하는데 제 큰아들 단이, 둘째 아들 소리는 아직 이런 걸 하기에 너무 어리고 첫째 아들 단이가 하루에 한 문제를 만들어 오면은
제가 그 문제를 풀고 단위가 이제 채점을 해주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단위가 뭐 대단한 문제를 만들어 오는 건 아니고 보통 이제 학교에서 봤던 문제를 변형하는 식으로 해서 오는데 근데 동그라미 몇 개 그려놓고 그 동그라미 몇 개인지 정확하게 세서 답을 쓰시오 이런 거예요. 네. 항상 제가 너무 쉽게 풀어버려서 단위가 약이 많이 올라서 이제는 동그라미를 정말 많이 그려오는데 백몇십 개 이렇게 그렸는데 그래도 이러한 동그라미 백몇십 개를 찬찬히 같이 세보는 과정이 저는 뭐 수학적 정서적 발달에 도움이 된다고 믿고 있어요. 아니면 믿고 싶어요. 아니면 네, 그래서 단위 아직 곱셈을 할 줄 모르는데 이런 식의 과정을 반복하다 보니까 단위가 스스로 깨닫는 거를 보는 게 제가 즐거웠던 점이 뭐냐 하면은 예컨대 동그라미 130개를 세야 되는 문제를 단위가 내야 될 때 처음에는 13개씩 10줄로 그려오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은 제가 제 까닥 1초 생각도 안 하고 130개라는 걸 맞춰버리니까 희한하게 생각하다가 나중에는 130개를 완전히 무작위로 그려서 저한테 주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쩔쩔매다가 결국에는 실수하는 걸 알고 이러면서 곱셈의 개념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 저랑 단이랑 이제 공부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저도 초보 공모로서 대단히 잘 아는 건 없습니다. 채널의 김신희 기자님 질문 감사합니다. 위에 계신 기자님 감사합니다. 네, 아이뉴스 24의 최상국 기자입니다. 질문기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그리고 어떤 분한테 저희 네, 원장님 선생님 교수님께 죄송합니다. 선생님 교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교수님 이제 과거 인터뷰나 말씀하시는 수상소감이나 들어보면 그 수학자라기보다는 그때 보면 철학자 같기도 하다는 느낌이 들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이어지는 두 가지 질문인데 딱 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혹시 수학, 과학 외에 그동안 공부하시면서 살아오시면서 영향을 받은 철학자가 혹시 있는지, 저작물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이제 포항과학상 수상소감으로 말씀하셨던 말씀 중에 서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서로 다른 방식으로 작동해 왔는지, 그리고 우리 인간이라는 종이 얼마나 깊게 생각할 수 있고 얼마나 정확하게 소통할 수 있는지가 궁금하다고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이후로 1년이 또 더 지났으니까 좀 더 깨달으실 게 있으신지 아니면 향후에 이 문제를 더 천착해서 연구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좀 풀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뭐 첫째 질문에 대해서는 딱히 말씀드릴 게 없는 게 제 철학의 완전히 분야가 아니라서 하나도 모릅니다. 두 번째 질문도 죄송스럽지만 지금 답변을 드리기는 뭐한 게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어쩌면은 제가 5시부터 진행할 강연의 내용이 될 것 같아서 스포일러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에서는 입을 다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강연 끝나고 또 질문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네, 그때 다시 물어봐주세요. 기자님께서 강연 잘 들으셨다가 아이뉴스 24 김문기부장님을 잘 들으셨다가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시면 감사드리고요. 자, 저희가 잠깐 쉬었다가